안녕하세요, 김한효입니다. 오늘은 쌍용차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베리뉴 티볼리. 문법적으로는 맞는 거죠? 베리뉴 티볼리. 그냥 뉴도 아니야. 그냥 아주 베리베리하게 뉴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new Tivoli. 뭐 일단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지 차가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차들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마치 장난감을 이렇게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수고하신 만큼 한 번씩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되게 의외의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동차는 보통은 남자를 위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남자가 구입하니까. 그런데 이 티볼리만큼은 여성이 주도해서 사는 차입니다. 그리고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 고객들이 20%씩 쫙 분포돼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전 연령대의 여성들이 다 좋아하는 자동차, 이게 바로 티볼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자동차잖아요. 지금 자동차 행사인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고, 저기도 무슨 무대 위에 지금 티볼리가 올라가 있는데 막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놓고 차를 몰 수 있나? 조금 남아요. 이렇게 조금 남기 때문에 리모아 가방 2개, 그리고 밑에다가 뭐 짐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도 공간이 꽤 나오는. 티볼리가 이렇게 넓었나? 희한하네. 아, 이게 그렇군요. 원래 여기 선반이 있는데 선반을 제거를 한 상태예요. 선반을 제거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소형 SUV 그동안 나왔던 모든 차 중에서 가장 트렁크가 넓은 차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자동차들이 소형 SUV라면 조금 좁지만 어쩔 수 없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티볼리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티볼리는 확실히 준중형이 아니라 준준중형 같은 그런 느낌의 차예요. 그래서 많이 큽니다. 뭐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크고, 그 큰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히든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티볼리가 워낙이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테일램프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그라데이션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이어지도록 디자인이 됐는데 예쁜데요? 이건 테일램프 디자인 예뻐졌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램프를 끝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쉽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참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도 듭네요. 앞부분은 우리가 그 코란도를 보면서 티볼리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티볼리는 또 코란도를 닮았습니다. 반사식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꽤 그럴싸합니다. 엔진은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하나는 디젤 엔진, 하나는 가솔린 엔진이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리터 터보 엔진,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1.6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전에 조금 출력이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부분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경우 1.6리터 터보가 되면서 가격 대비 출력이 꽤 높은, 꽤 괜찮은 차로 바뀌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1,838만 원이고요. 사실 오토매틱이 아닌 모델은 1,600만 원대부터 있습니다. 아마도 매뉴얼을 굳이 만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나오지 않는 티볼리 매뉴얼은 좀 본 적이 없어요. 이 차는 가솔린의 경우에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가격을 좀 올려야 되죠. 여기 뭐 ISG도 새로 들어갔고요. 뭐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터보 엔진도 장착됐고요. 그런데도 가격이 기존에 비해서 뭐 불과 수십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100만 원도 안 올랐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더 대단한 거는 이 치열한 시장에서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신의 젠3 변속기로 바뀐 이후로는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 많이 줄었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티볼리 하면 약간 좀 시끄러운 차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브 마운트 같은 경우에 다이내믹 댐퍼를 이용해서 서브 프레임도 굉장히 좀 더 정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필러 안쪽에도 흡음재를 많이 집어넣어서 더 조용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바뀐 부분은 또 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휠이 18인치 휠이 장착됐는데요. 18인치 같은 경우 굉장히 예쁘게, 정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갔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휠 말고 전체 블랙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완전 예뻐졌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것도 다 바뀌었어. 와, 이런 데도 고급스러워졌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공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멋있어졌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일단 시선을 딱 사로잡네요. 그리고 보통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차들 보면 좀 아쉬웠던 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선명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요건 조금 아쉬운데 차급을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사출한 자리가 그냥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데는 두 개의 금형을 짜서 만드는 거니까 요 사이에 틈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죄송합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경우는 아래로 하고 에어컨 토축을 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뭘까요? 일단 나쁜 점은 많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아래니까 시선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위인 차들이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공조장치가 밑에 있으면 바람을 얼굴로 제대로 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뒤바꿔 버리면 인도에서나 아니면 우리나라 여름에 한 40도 가까운 여름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버튼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버튼들에 비해서 한 10단계쯤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전 티볼리는 정말 이거 뭐 장난감이야 여기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여긴 정말 제대로 된 자동차의 느낌이 납니다. 하나 안 좋은 점은 방향이 아래로 내리는 버튼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누르는 버튼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거랑 이거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오프라고 써 있는 걸 다시 누르면 켜지거든요. 이것도 좀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좀 적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건 그런 거고요. 나머지 정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쉬움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속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공조장치를 정말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은 여기서 돌리면 여기도 같이 돌아간다는 거. 여기 숫자 있는데 여기 또 왜 보여주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누르고 다이얼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같이 중요한 거를 없애고 1위로 넘어간다는 거. 얘가 온도 조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비게이션이 사라지고 여기로 들어오나요? 일단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긴급 제동도 됩니다. 물론 이 카메라만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모빌아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검증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봐도 생각외로 잘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앞차 출발 알림이 드디어 생겼네요. 앞차가 출발하면 삐빙 하면서 앞차가 출발했다는 걸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안전거리 경보도 나오고요. 사각지대 감지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차선 변경 경보, 후측방 접근 경고, 네,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캠페인을 하자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 높이를 항상 자신의 머리보다 조금 더 높게, 그래서 이 센터가 자신의 머리의 센터에 맞도록 이렇게 조작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차하고 관계가 없지만 캠페인으로서 앞으로 차가 나올 때마다 얘기는 하려고요. 그러면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게 뭡니까? 여기에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로 되어 있는 이거 사실 처음 만든 건 르노예요. 르노에서 QM3 만들면서 이걸 고무줄로 했는데 그때 이걸 고무줄로 하고 쌍용차가 티볼리를 만들면서 그대로 이렇게 고무줄을 따라 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실용성도 꽝인 그런 부분입니다. 꼭 뒷좌석에 앉을 때 헤드레스트를 올리셔야 되는데 헤드레스트 이거보다 더 올라올 수는 없나요? 네. 이게 최대네요. 조금 낮아요. 조금 낮아서 헤드레스트가 이거보다 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공간이 이 위로 이만큼 남거든요. 저도 그것에 비해서 헤드레스트는 너무 적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와야 됩니다. 어깨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티볼리에 앉았을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충분한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 이게 티볼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도 꽤 고급스러워졌어. 엔진룸이 다 바뀌었어. 히트실드 배터리라고 돼 있는데 배터리가 그냥 노출돼 있지 않고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추가 부품이 들어있어서 배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그 단자만 이렇게 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퓨즈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더 베리뉴, 더 베리뉴라고 하면 좀 베리뉴, 베리뉴도 이상한데 아무튼 새로운 티볼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페이스리프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없었고요. 새로 취임하신 예사장님도 뵐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뵙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형 SUV 시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열어준 자동차,
그런 점에서 티볼리는 정말 가치가 높은, 정말 중요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차였고요. 지금도 티볼리를 능가하는 차는 여전히 없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올 차, 뭐 셀토스 아니면 뭐 현대차 베뉴, 뭐 이런 차들이 점점 강력한 상대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 페이스리프트된 티볼리가 그런 상대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해지진 않을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세그먼트가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차들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지금 브레이크가 디스크로 바뀌었나요? 원래 디스크였나요? 앞뒤 다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뒤쪽에 보면 멀티링크까지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멀티링크가 아니네요. 이러면 이 계획대로 안 되는데, 뭐가 멀티링크인 애가 또 있을 거예요. 오, 얘도 아니야. 도대체 사륜구동 어딨어? 사륜구동은 뒤쪽을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륜구동이 없네요. 여기는 다 전륜구동 모델이라서 뒤쪽에 그냥 토션빔 아니면 뭐 아무튼 독립현관식은 아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